자, 그럼 이번에는 정적 IP 주소와 동적 IP 주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적 IP 주소는 정적 할당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할당된 IP 주소를 의미하고요. 동적 IP 주소는 동적 할당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할당받은 IP 주소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정적 IP 주소 그리고 정적 할당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적 할당은 어렵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정적으로 할당해 주는 거예요. 호스트에 직접 수작업으로 IP 주소를 부여하는 방식이 정적 할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당된 IP 주소를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정적 IP 주소, 영어로는 Static IP Address라고 합니다. 정적 IP 주소를 부여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운영체제에서는 정적 IP 주소, 즉 수작업으로 IP 주소를 부여할 수 있는 여러 설정들을 제공을 할 거고요. 혹은 정적 IP 주소를 부여하기 위한 명령어들이 이미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설정이나 명령어를 기반으로 정적 IP 주소를 부여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근데 정적 IP 주소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야 될 점은 이겁니다. 정적 IP 주소를 부여할 때 어떤 값들을 입력해야 되는지는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정적 IP 주소를 부여할 때 어떤 값들이 필요한지 요것들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어떤 값들이 필요할까요? 일단 처음으로 어떤 IP 주소를 부여할 것인지 요거는 당연하게도 입력을 해줘야겠죠? 그쵸? 그리고 이 IP 주소 상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디까지가 네트워크고 어디까지가 호스트인지를 구분하기 위한 서브넷 마스크도 입력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게이트웨이 주소 혹은 라우터 주소라고 하는 입력칸이 있을 거예요. 얘도 입력을 해줘야 되고요. DNS 주소도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 게이트웨이 주소 혹은 라우터 주소란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기본 게이트웨이의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디폴트 게이트웨이. 일반적으로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용어는 굉장히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기는 한데 이 일반적인 의미, 즉 게이트웨이의 일반적인 의미는 뭐냐면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하드웨어적 수단 혹은 소프트웨어적 수단이라고 하는 좀 일반적인 의미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 IP 주소 할당 맥락에서 사용되는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용어는 기본 게이트웨이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 게이트웨이는 뭐냐면 호스트가 속한 네트워크 외부로 나가기 위한 첫 번째 경로에 위치한 노드를 기본 게이트웨이라고 불러요. 네트워크 외부에 나가려면 일반적으로 공유기 혹은 라우터를 거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 게이트웨이 주소는 공유기 주소 혹은 라우터 주소와 동일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게이트웨이 주소 혹은 라우터 주소에다가는 그냥 공유기나 라우터에 할당받은 IP 주소를 적어주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192.168.0.1 이런 식으로 첫 번째 호스트 주소가 할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시겠죠? IP 할당 맥락에서 사용된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용어는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조금 범용적인 용어이기는 하지만 기본 게이트웨이, 라우터나 공유기의 주소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DNS 주소는 5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DNS 서버 주소를 의미합니다. 로컬 DNS 서버 주소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www.google.com 혹은 naver.com, 민철.net 이런 식으로 도메인 네임을 기반으로 호스트와 패킷을 주고받을 때가 많잖아요. 근데 앞서 여러분들께서 배운 것처럼 호스트들끼리 패킷을 주고받을 때는 기본적으로 IP 주소가 활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메인 네임을 IP 주소와 변환해주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러한 변환 작업을 수행해주는 특별한 서버가 DNS 서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DNS 주소에다가는 DNS 서버의 주소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이 DNS 주소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ISP가 자동으로 할당해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공개된 DNS 주소도 있습니다. 공개된 DNS 주소는 대표적으로 8888 혹은 1111 이런 주소가 대표적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 DNS 주소 관련해서는 5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적 할당과 정적 IP 주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든 IP 주소를 다 정적으로 할당할 수 있을까요? 그건 조금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호스트 수가 정말 많아질 경우에는 일단 하나하나 직접 수작업으로 IP 주소를 입력하는 과정이 조금 힘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직접 사람이 IP 주소를 관리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잘못된 IP 주소를 입력할 수도 있고 혹은 중복된 IP 주소를 입력하는 등 사람인 이상 실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휴먼 에러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IP 주소를 정적으로 할당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적 할당 그리고 동적 IP 주소가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적 할당은 수작업으로 IP 주소를 입력해서 할당하는 방식이 아니라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자동으로 IP 주소를 할당해주는 IP 주소 할당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동적 할당과 관련해서 기억하셔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 IP 동적 할당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프로토콜 DHCP입니다. DHCP. IP 주소를 동적으로 할당해주는 대표적인 프로토콜을 DHCP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동적 할당으로 할당된 IP 주소는 동적 IP 주소라고 부른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쵸? 자, 그러면 DHCP를 통한 동적 IP 주소의 할당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DHCP를 통한 IP 주소의 동적 할당은 클라이언트, 즉 IP 주소를 할당받고자 하는 호스트와 동적 IP 주소를 관리하고 할당해주는 특별한 노드인 DH 서버 간의 메시지 송수신을 통해서 할당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라우터 혹은 집으로 따지자면 공유기가 이러한 DH 서버의 역할을 수행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들어보시면 짐작하실 수 있다시피 이 공유기라고 하는 네트워크 장비는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제공을 합니다. 라우터로서의 역할도 제공을 하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NAT라고 하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요. DHCP 서버로서도 동작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방화벽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네트워크 서비스들을 제공해 주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유기라고 하는 네트워크 장비는 다양한 네트워크 장비들의 기능을 함축해 놓은 네트워크 장비다 라고 기억해 두시는 게 제일 적절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참고로 특정 호스트의 DHCP 서버 기능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DHCP 서버는 클라이언트에게 할당 가능한 동적 IP 주소들의 목록들을 쭉 관리를 하다가 클라이언트가 나 IP 주소 하나 할당해 주세요 라고 요청 메시지를 보내면 IP 주소를 할당해 주는 역할을 맡습니다. 자, DHCP를 통한 IP 주소 할당에서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DHCP로 할당받은 이 동적 IP 주소에는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즉 임대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DHCP 서버로부터 IP 주소를 할당받았다고 해서 그 IP 주소를 백날 첫날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임대해서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임대 기간이 정해져 있고요. 이 임대 기간은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IP 주소를 확인하는 다양한 명령어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시간에서 수일 정도고요. 임대 기간이 끝난 IP 주소는 다시 DHCP 서버로 반납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IP 주소를 반납했으면 다시 동적 IP 주소를 요청할 경우에 기존의 IP 주소와 다른 IP 주소를 할당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셨죠? 예를 들어서 제가 192.168.0.10이라고 하는 IP 주소를 쓰다가 임대기간이 끝났어요. 그래서 반납을 했어요. 그러면 다시 동적 IP 주소를 할당을 받았을 때 192.168.0.10이 아니라 뭐 20 이런 식으로 다른 IP 주소를 할당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클라이언트와 DHCP 서버 간에 동적 IP 주소를 할당받는 과정에서 어떤 메시지들을 주고받는지를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4가지의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하나는 DHCP 디스커버라는 메시지고요. 또 하나는 DHCP 오퍼라고 하는 응답 메시지고요. DHCP 리퀘스트라고 하는 메시지를 다시 보내고 DHCP acknowledgement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으면 동적 IP 주소가 할당됩니다. 자, DHCP 디스커버는 클라이언트가 DHCP 서버에게 보내는 메시지인데 DHCP 서버를 찾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아직 IP 주소를 할당받지 못했고 나는 DHCP 서버가 어디 있는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DHCP 서버 메시지는 브로드캐스트로 전송이 됩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는 아직 IP 주소를 할당받지 못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IP 패킷 상에서 송신지 IP 주소는 0.0.0.0으로 설정이 됩니다. 특별히 자신을 지칭한 IP 주소가 없음을 표기하기 위한 IP 주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으로 DHCP offer라고 하는 메시지는 DHCP 서버가 클라이언트에게 보내는 메시지인데요. 클라이언트에게 저 여기 있습니다. 할당 가능한 IP 주소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제안해주는 메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offer가 제안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DHCP offer 메시지의 내부를 살펴보면 할당 가능한 IP 주소라든지 서브넷 마스크, 임대 기간 이런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DHCP offer 메시지를 수신한 클라이언트는 DHCP request라고 하는 메시지를 다시 보내게 됩니다. DHCP request라고 하는 메시지는 클라이언트가
DHCP 서버에게 보내는 메시지인데 DHCP 오퍼 메시지에 대한 응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동적 IP 주소를 할당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또한 브로드캐스트로 전송이 되고요. DHCP Acknowledgement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면 할당이 완료가 됩니다. 이거는 최종 승인과도 같은 메시지인데요. 이거를 수신한 클라이언트는 이제부터 할당받은 IP 주소를 자기의 IP 주소로 설정한 뒤에 임대 기간 동안 IP 주소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그쵸? 그리고 이 임대기간 동안 IP 주소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임대기간이 모두 끝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IP 주소가 DHCP 서버에 반납이 되는데요. 원칙적으로는 다시 이 과정을 반복해서 IP 주소를 재할당받는 게 원칙적이기는 하지만 임대갱신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갱신은 뭐냐면 이 IP 주소의 임대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 임대기간이 끝나갈 때 임대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해주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임대갱신은 임대기간이 끝나기 전에 자동으로 기본적으로 2차례 수행이 되고요. 임대갱신이 모두 실패하면 그때 IP 주소가 반납된다. 다시 IP 주소를 할당받아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그쵸? 자, 이렇게 3장의 핵심 내용인 IP 주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